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정부의 경고장 국민힘모와 이창용 해임하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겨레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정부의 경고장 금리 압박 과도한 개입에 우려를 표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이 한은의 이창용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동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할 때 당연히 가계와 기업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과 연준의 파월은 짝짝꿍을 해가지고 그래, 파월 너는 금리 계속 올려, 그리고 나는 일단은 계속 전쟁이게 만들면서 무기 판매하고 뿐만 아니라 삼성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학 미국에 투자하게 만들게. 그래서 삼성 11개 공장, 그리고 현대차 공장 이런 거 만들고 대신 좀 뒤통수 좀 칠게 하면서 IRA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가지고 이 미국에다가 미국에 생산하지 않은 거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SK, 삼성 보조금 받으면은 대중 투자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이 공유뿐만 아니라 기술 또는 경영 모든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할게.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건데, 일본은 미국한테 하도 뒤통수를 맞고 핵폭탄도 맞았기 때문에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해, 이제 니네 들어가는구나,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어요. 미국한테 네 알았습니다 바이든 형님 하면서 쫓아갔다가는 결국에는 일본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일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대응을 한 거예요. 대응을. 자국의 사정을 배려하면서 대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도 금리를 내리고 동결하면서 끊임없이 대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창용이는 아무런 생각 없이 미국의 금리 올리니까 계속 따라서 금리만 올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올리고 이 미국의 끈앞을들이 계속 했던 얘기들이 자금 유출된다. 자금 유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를 잡는다. 아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물가가 올라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갔어요. 이거는 공급망이에요. 공급망. 그러면은 자체 공급망을 뚫어야 되고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 유엔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용이는 끊임없이 그냥 미국만 따라서 금리를 계속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이 임명을 해놨고 뿐만 아니라 IMF 간부 출신이에요. IMF가 제일 잘하는 게 금리 올려가지고 서민들 아주 그냥 고열을 짜버리는 거, 이거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창용이 완전히 IMF식으로 한국에서 금리만 계속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물가 잡는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공급이 없는데 물가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가계기업이 완전히 박살 나는 건데, 여기로 그냥 사지로 몰아버린 겁니다. 사지로. 그리고 나서 시장은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야.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막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막. 결국에는 정부는 이건 아니야 느끼는 거야. 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은 거야. 금리 내려라.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은행이 약탈 자본주의로 흐를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하고, 그리고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 얘기할 때 이들의 실수가 뭐냐면 인간을 너무 순수하게 본 거야. 인간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이 탐욕과 이기심을 자제시키지 않으면은 완전 부익부 빈익빈 약탈 자본주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정부의 개입을 얘기했던 거예요. 정부의 개입. 그리고 하이에크는 그 너무 지나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신자유주의 쪽으로 가가지고 이 정부가 작은 정부로 가서 이 정부 실패론을 얘기한 거예요. 이 흐름인데, 그런데 지금 이창용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이게 무슨 뭐 나는 이 이창용에 대해서는 아주 나는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문재인이 왜 이창용을 알박기를 해놨는가. 또 하나는 IMF 간부 출신이 왜 무리수를 두면서도 한국은행 총재로 왔는가. 문재인은 왜 알박기를 했고 윤석열 정부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자가 한국은행 총재가 됐는가. 여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국정조사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과 국민의 목소리는 야 이거 안 되겠다. 금리 압박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치고 나가는 거예요. 경고장을 주는 거야. 이 사람 뭐야? 예? 이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예요? 미국은행 총재야? 뭔데 한국에 경고장을 줘?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발톱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창용 해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창용. 아니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창용과 이 금융위원들 싹 물갈이를 하고 경제부총리 그리고 싹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그 추경호 싹 물갈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 왜 금리를 내리고 왜 자국 국민들을 생각했는가, 왜 그랬는가. 일본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일본이나 중국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한국은 지금도 금리 인상,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금리 인상할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 잡는다. 아니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를 올리는 초등학생도 이해하지 못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정황에서 에너지 공급망을 미국이 쥐고, 그리고 이 공급망이 지금 엉켜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빨리 대처해서 서민 충격이 없게끔 에너지를 공급하고 자체 공급망, 자체 무역망, 자체 경제 정책 전략을 완전히 새로 꾸며가지고 선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애국자가 되는 길은 힘을 모아가지고 이창용이를 해임시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애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